안녕하세요. 올로버드 NFL 김민준, 유재경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3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2주차 녹화 때 좀 감기 증세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주차 녹화 때 감기가 좀 걸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좀 제대로 치료를 안 하고 방치를 좀 하고 있다가 이게 폐렴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입원을 좀 하고 그런 좀 일련의 일들이 있어서 녹화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4주차까지는 좀 녹화가 어렵겠다라는 그런 좀 판단이 들어가지고 류지근 PD와 상의를 해서 3주차, 4주차 2주 동안 휴식을 좀 가져갔고 저희가 이제 5주차부터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도 목소리가 확실히 좀 컨디션이 좋아진 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건강을 되찾은 것도 건강을 되찾은 건데 굉장히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유재경 PD가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네. 어디로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지금 한창 월즈 롤드컵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월즈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 월즈를 진행하는 LOL 리그 오브 레전드의 회사 라이엇 코리아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개인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럼요. 사실 최근에 좀 그런 전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좀 합격을 하게 됐고 이제 또 그 기존 회사에서 또 큰 프로젝트가 있다 보니까 일단 월드컵 조별 예선 정도까지는 좀 같이 MBC에서 마무리를 하고 좀 넘어가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당장 이렇게 적을 옮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올해 12월 중으로 아마도 좀 새로운 회사에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스포츠와 좀 멀어지는 감이 있어서 저도 네. 분명히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또 저에겐 또 새로운 기회고 또 도전이기 때문에 축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e스포츠 업계로 가더라도 또 NFL은 또 제가 평생 함께할 그런 스포츠니까 또 계속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e스포츠도 스포츠잖아요. 네. 멀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좀 함께 기뻐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롤을 좀 잘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게임을 지금 아주 잘하는 상황은 아니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 일단 이제 저희가 없는 동안 좀 일이 있었습니다. 3주차, 4주차 거쳐서 이 투아 탕거바일로아 선수의 이 컨커션 때문에 이제 리그 전반적으로 러핑 더 패서 반칙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판들이 미친 듯이 이제 이 플래그를 던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미리 얘기를 조금 하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를 보호한다 이 취지 자체는 워낙 좋습니다만 정상적인 플레이들까지도 지금 러핑 더 패서로 미친 듯이 부러제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당장 이번 주만 해도 그 부분 때문에 경기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기들이 꽤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각 경기를 다룰 때도 아마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템파베이 경기라던가 캔자스시티 경기 이런 데서 좀 판정 논란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투아가 좀 안타까운 부상을 심하게 당했고 그로 인해서 좀 많은 팬들이 또 아쉬움을 갖기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페널티의 어떤 정도를 늘린다거나 예를 들면 15야드인 거를 20야드, 30야드 늘린다거나 아니면 해당 반칙을 한 선수를 퇴장시킨다던가 경고를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제재의 수위를 높여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 그래서 쿼터백을 압박하고 이제 색을 하는 것도 분명 NFL의 매력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매력만큼은 좀 잃지 않는 선에서 좀 좋은 타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5주차 리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였던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연장 승부 끝에 12대9 콜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진짜 고구마를 한 300개 정도 먹은 듯한 답답한 그런 이제 경기였는데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필드골만 주구장창 차기도 참 쉽지 않은데 필드골 7개로 또 이렇게 승부가 갈리게 됐습니다. 저는 뭐 첫 줄에 써온 게 753이라는 숫자로 이야기를 좀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좀 적어 왔는데 네. 이번 경기에 나섰던 이제 두 팀의 주전 쿼터백 맷 라이언과 러셀 윌슨 이 두 선수 모두 엄청난 커리어를 가진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선수가 NFL에 입성해서 정규 리그 그리고 플레이오프까지 합쳐서 만들어냈던 이제 모든 터치다운의 합이에요. 753개. 어마어마한데요? 뭐 정말 풋볼 경기가 1년에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터치다운이 뭐 한 경기에 그렇게 많이 쏟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 이날 이제 두 선수가 연장을 포함해서 약 67분 30초 동안 이제 서로 경쟁을 했는데 이 두 선수가 기록한 터치다운 숫자는 0이었다. 예, 뭐 이런 뭐 간단한 숫자를 가지고 이 경기를 좀 전체적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양팀 모두 뭐 연장까지 치열한 승부를 이어갔지만 사실 경기 내용만 보면 뭐 수비가 잘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공격팀 한정에서 놓고 봤을 때 양팀의 공격진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졸전이라는 이 단어로도 표현이 잘 안 되는 정말 최악의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긴 콜츠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 맷 라이언이 이제 6개의 색, 2개 인터셉션을 허용하면서 좀 경기 내내 고전을 했고 뭐 20야드 이상 전진했던 플레이가 경기 내내 딱 한 번이었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빅 스텝을 밟아가는 것 자체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날 사실 조나단 테일러가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력 감소가 예상이 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네. 좀 이 정도는 좀 심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사실상 테일러가 없으면 경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그런 경기가 됐는데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두 선수 모두 맷 라이언 그리고 러셀 윌슨 두 명의 쿼터백 모두 다 정말 이 시대를 풍미했던 더군다나 이제 이 맷 라이언 선수는 한 시즌 좀 반짝이라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2016년에 MVP도 수상을 했었던 선수고 러셀 윌슨 선수 역시도 클러치 상황에서 가장 강했던 그런 쿼터백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기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상당히 좀 세월이 무상하다라는 걸 좀 느끼게 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사실 맷 라이언의 에이징 커브는 이제 꽤 진행된 지가 오래됐고 그렇죠. 뭐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것에 비해서 러셀 윌슨은 사실 아직 나이나 최근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감안하면 좀 급격하게 이제 폼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덴버가 좀 고민이 될 것 같고 뭐 콜츠의 이제 디펜스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에 이제 4쿼터 2분을 남기고 이제 레드존 디펜스 상황이었어요. 좀 위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스테판 길머가 인터셉션을 해내면서 좀 경기를 연장을 이끌고 이제 승리의 발판을 좀 만들어줬다. 이렇게 네.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드골 상황에서 나왔던 필드골 블락 역시도 좀 결정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기엔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조나단 테일러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승리는 거뒀다. 뭐 승리를 좀 당했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뭐 승리를 가져갔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지 않나. 그걸로 좀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테일러가 일단은 다음 주에 곧바로 복귀를 할 예정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일러가 프로에 와서 부상으로 지금 첫 결장을 했거든요. 네. 워낙 러닝백이라는 포지션이 최근에 이제 부상으로 인한 침체, 급격한 슬럼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조나단 테일러의 이 부상을 너무 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당부를 좀 콜츠 구단에 하고 싶고 네. 뭐 신인 리시버 알렉 피어스가 그래도 81야드 정도를 잡아줬다. 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부상 당한 이후에 굴려진 러닝백들이 어떤 모습들을 그 후에 보여줬는지 뭐 크리스찬 맥카프리라든지 세이콘 바클리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보면 잘 알 수 있거든요. 네. 역시나 이제 조나단 테일러 선수의 관리가 좀 잘 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올해만 풋볼할 거 아니니까요. 장기적으로 이 선수를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면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덴버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사실 이제 이 올 시즌에 대한 어떤 준비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대대적인 개편 이런 느낌으로 출발을 했었고 그러면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투자를 한 거잖아요. 러셀 윌슨 선수를 데려오고 물론 이제 반대급부로 내줬던 선수들도 있긴 합니다만 윌슨 데려오면서 우리는 이제 달리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한 덴버. 더군다나 지금 구단주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올 시즌의 성적이 상당히 좀 나름 의미가 있고 중요한 덴버인데 스타트가 정말 많이 꼬였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32개 팀 중에 덴버가 지금 꼴찌는 아니에요. 2승 3패니까. 근데 시즌 전 기대치 혹은 예상치에 비해서 가장 성적이 나쁜 팀을 고르라고 하면 저는 좀 덴버를 꼽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만큼 좀 덴버의 시즌 출발이 좀 실망스러운데 역시 이제 러셀 윌슨의 부진이 가장 크다고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5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으니까 뭐 조금 더 평가를 유보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좀 저도 동의를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패스 성공률이 지금 60%가 되지를 않고 네. 터치다운 4개, 인터셉션이 벌써 3개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패서 레이팅이 82.8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러셀 윌슨의 시애틀 시절과 좀 비교를 해보면 좀 극명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시애틀에서 지금 한 10시즌 정도로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낮았던 시즌, 그러니까 커리어 로우 시즌이 92.6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보다도 10 정도가 지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러셀 윌슨이 정말 커리어에서 좀 유례 없는 부진을 겪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숫자로 보여지는 기록 말고도 이제 경기 마지막 스냅에서 이제 비어있는 그 KJ 햄러를 발견하지 못하고 좀 수비가 집중되어 있는 리시버를 고집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공격을 실패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알던 러셀 윌슨의 모습은 확실히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이제 비어있던 KJ 햄러가 헬멧을 강하게 내리치면서 좀 불만을 뭐 노골적으로 좀 표출했던 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러셀 윌슨이 새로운 팀에 와서 생각보다는 좀 라커룸에 대한 장악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의심을 좀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손발을 맞추기 시작한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고 탐 브레이디 선수도 처음에 템파베이 건너왔을 때 시즌 초반은 굉장히 좀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본다면 아마 러셀 윌슨 역시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겠느냐. 플레이북 달라졌고 물론 이제 시즌 전부터 준비를 하긴 합니다만 플레이북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같이 뛰는 선수들에 대한 어떤 파악도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시즌을 치르면서 점점 좋아지긴 할 텐데 그게 어느 시점에 좀 올라올 것인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 그 러셀 윌슨 선수와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동갑이기 때문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제 브론코스의 문제점 하나만 더 지적을 해보면 레드존 오펜스에서 너무나도 지금 효율이 좋지 않다. 이 점을 좀 꼬집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날 경기까지 포함해서 총 14번의 레드존 오펜스 상황이 있었는데 터치다운으로 지금 3번밖에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퍼센트로 환산하면 21%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나쁜 기록이냐를 좀 살펴보면 지난 시즌 기준으로 레드존에서 터치다운 성공률 1위였던 팀이 버팔로 빌스인데 66.28%예요. 지금 그것과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지난 시즌 최하위였던 뉴욕 자이언츠가 44.74%입니다. 그러니까 50%를 넘긴 팀이 지난 시즌에 28개 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50%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그거보다 못하면 정말 최악의 기록인 건데 네. 지금 덴버가 물론 5경기밖에 치르질 않았지만 지금 21%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그 식스 시그마라고 하잖아요. 정규 분포를 좀 많이 벗어난 지금 거의 끝까지 가 있는 거죠. 요거는 완전 불량품인 거예요. 공장으로 치면 그래서 시즌이 치러지면 이제 분명 올라가겠지만 지금 분명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이번 시즌 20득점을 넘긴 경기가 딱 한 번이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덴버의 공격이 좀 풀리질 않고 그 기저에는 이런 레드존에서의 좀 문제점이 깔려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의 일정들이 더욱더 문제인 것이 계속해서 좀 부상자가 속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경기에서도 이제 이 랩 태클 게럿 볼스, 코너백 로날 다비가 이제 시즌 아웃 판정을 받게 됐는데 거기다 이미 이 러닝백, 이 자본테 윌리엄 선수도 이미 아웃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점점 더
이제 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랜디 그리고리 선수를 굉장히 거액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도 지금 IR에 올라갔습니다. 뭐 IR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 IR이 풀리면 바로 돌아오는 건 또 아니잖아요. 시즌 중에는 돌아올 수 있겠지만 뭐 컨디션이 얼마나 어떤 상태로 돌아올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돌아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뭐 일단 10주차부터 출장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때 돌아올지는 또 가봐야 알겠죠. 그리고 또 돌아왔을 때 시즌 초에 보여주던 그런 뭐 기세, 폼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또 분명히 회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덴버가 지금 공수에서 많은 뭐 핵심 자원들을 잃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초반 5경기도 어려웠지만 향후에도 반등이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뉴욕 자이언츠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입니다. 27대 22 뉴욕 자이언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니 웬일인가요 이게? 사실 3승 1패 때까지만 해도 뭐 대진운이 다소 좀 좋았던 부분도 있었고 좀 초반에 좀 뭐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을 때 그냥 운이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도요.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좀 자이언츠의 지금 상승세 기세를 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런던에서 펼쳐졌던 경기에서 무려 그린베이를 꺾었기 때문에 이제 자이언츠는 좀 뭐 운빨이 아니라 이제 좀 뭐 다크호스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4승 1패라는 성적도 굉장히 놀랍지만 그 상대가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제 나올 NFC 이스트 팀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중간중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참 4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왜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냉정하게. 뭐 자이언츠의 상승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뭐 핵심적인 2명을 꼽자면 역시 브라이언 다볼 신임 감독과 그다음에 이제 돌아온 러닝백 세이컨 마클리를 좀 뭐 키플레이어다 이렇게 좀 꼽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서 이제 덴버가 기대치에 비해서 가장 실망스러운 팀이라면 이 자이언츠는 지금 기대치를 가장 뛰어넘는 팀이 아닌가 맞아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 쿼터백이 바뀐 것도 아니고 감독 하나 바뀌었고 러닝백 하나 돌아왔을 뿐인데 성적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뀐다? 이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언 다볼 감독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 있었던 감독들은 감독이 바뀌었음에도 이런 성적을 못 냈잖아요. 심지어 이제 바클리가 있던 시절에 지휘봉을 잡았던 감독들도 뭐 이 정도까지의 성적은 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일단 브라이언 다볼 감독이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이언츠라는 팀의 어떤 그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이날도 사실 초반에는 그렇게 경기력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쿼터 중반에 10점 차까지 좀 뒤지는 순간도 있었는데 이 모멘텀을 바꿔내는 플레이가 이 브라이언 다볼 감독의 어떤 창의적인 플레이 콜링 그리고 세이컨 바클리의 어떤 그거를 실행하는 능력 이것이 좀 겹쳐지면서 좀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드캡 포메이션에서 이제 세이컨 바클리가 직접 스냅을 받아서 40야드 런을 만들어냈던 것이 좀 변곡점이 됐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그 더블 리버스 트릭 플레이를 통해서 또 데니얼 벨린저가 이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고 4쿼터 중반에 이제 세이컨 바클리가 다시 한번 와이드캡 포메이션에서 그대로 엔드존을 통과하면서 이제 이날의 결승 터치다운까지 성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날 사실 데니얼 존스가 좀 몸 상태가 좋지를 않으면서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동력을 살리기 좀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그런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창의적인 스킴과 바클리에게 중책을 맡기면서 이거를 해결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브라이언 다볼의 어떤 리더십이나 뭐 그런 전술적인 능력 이런 것들 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이게 플레이 콜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또 이따 나올 패츠의 경기 물론 이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패츠의 경기와는 굉장히 좀 대조적인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공격에서 이제 오펜시브 콜링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공격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이 경기에서 좀 확실하게 보여줬던 것 같고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이 런던의 팬들도 NFL의 어떤 매력을 좀 물씬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바클리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이번 경기에서 지금 106 스크리미지 야드에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했는데 이번 시즌 7은 5경기에서 676 스크리미지 야드를 적립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기당으로 나눠보면 이제 평균 135 스크리미지 야드 정도가 되는데 네. 신인 시절에 사실 바클리가 센세이셔널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2000 스크리미지 야드를 넘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페이스가 더 좋아요. 네. 그리고 지금 한 경기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지. 이 페이스대로 그대로 시즌을 뭐 다 마친다면 2200에서 300 스크리미지 야드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계산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대로 이제 다치지만 않고 시즌을 마칠 수 있다면 뭐 자이언츠에 남든 아니면 다른 팀으로 이적하든 좀 어떤 대박 계약의 꿈을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이미 컴백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는 거의 뭐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치지 않아야겠죠. 네, 뭐 건강만 하다면 뭐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현재까지 퍼포먼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바클리가 건강하다면 이런 선수다라는 걸 또 팬들에게 확실하게도 각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도 뭐 순 선수들을 잠깐만 꼽아 보면 이제 후반에 이제 패커스 오펜스로 하여금 한 점도 득점을 하질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시간을 끌기 위해서 세이프티를 허용했던 그 2점만 내줬었거든요. 그래서 수비가 이제 역전을 분명히 발판을 좀 만들어줬고 그 마지막 레드존 디펜스 상황에서 이제 케이본 티보도 그리고 제비언 맥키니가 연속으로 로저스의 패스를 뭐 사실상 이제 블로킹을 해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두 번의 연속 플레이가 좀 승리의 쐐기를 박는 그런 이제 뭐 결정적인 이제 플레이였고 이로써 지금 자이언츠가 2009년에 5승 무패로 시즌을 출발했던 뭐 역사 이후에 가장 좋은 시즌 초반을 좀 보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 시즌 17경기를 치르면서 자이언츠가 지금 4승을 거뒀었는데 벌써 지금 5경기 만에 그것과 좀 타이가 되는 네 번째 승리를 기록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문제는 그래도 있습니다. 뭐 케니 골라데이라든지 뭐 캐데러스 토니, 스털링 셰퍼드 이런 뭐 리시버 크루들이 뭐 부상 혹은 부진으로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좀 아쉽지만 네. 일단 러싱 공격과 디펜스가 지금 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도 어떤 팀도 좀 자이언츠를 많이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자이언츠가 지난 시즌에 이제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시즌 스케줄은 또 좋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유리한 점들을 잘 살려 나간다면 뭐 NFC 이스트 좀 지구 우승 경쟁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네. 네.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저희가 농담 삼아 농어촌 지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5승 무패 4승 1패 4승 1패거든요. 물론 이제 커맨더스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세 팀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시즌 초반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정정을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 세 팀 간의 지구 우승 경쟁도 굉장히 좀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어떤 경기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현지 중계를 보다가 해설자가 했던 멘트가 좀 기억이 나서 한 줄만 좀 말씀드리면 NFC 이스트가 아니라 NFC 비스트다. 뭐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NFC 이스트 팀들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린베이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그린베이가 이제 인터내셔널 경기는 프랜차이즈 사상 첫 경기였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미국을 떠나서 이 외국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 그런 경기였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전패를 당하면서 굉장히 좀 뒷맛이 개운하지 않게 또 런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경기 중에 7초를 남겨놓고 이제 이 에런 로저스가 전매 특허 같은 헤일 메리를 또 던지려고 해봤는데 이 또 데이비 바카리 선수의 펄스타트 반칙이 나오면서 물러나야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한번 헤일 메리를 장전했는데 또 색을 당하면서 그대로 이제 경기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시도조차 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린베이 팬도 아니고 자이언츠 팬도 아니지만 이 런던의 팬들에게 NFL의 매력을 좀 소개한다는 의미에서는 이 헤일 메리가 한번 좀 성공이 됐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좀 시도조차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쉽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결국에는 이제 다반테 아담스의 공백이 좀 느껴지는 시즌 초반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제 FA로 나와 있는 오델 베컴 주니어와 좀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실제로 이제 지난 시즌에
오델 베컴이 브라운스에서 방출이 되고 결국 램스로 가기는 했지만 패커스도 제안을 했던 적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램스가 꽤나 후한 돈을 쳐줬던 거에 비해서 패커스는 그 베테랑 미니멈, 그러니까 60만 달러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택도 없는 제안을 한 네. 거죠. 뭐 그랬기 때문에 이제 결국 뭐 오델 베컴이 램스를 선택했고 뭐 결국 우승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패커스도 뭐 남아 있는 돈이 있다면 그걸 좀 다 끌어모아서 좀 베컴에게 좀 갖다 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줘야 될 수밖에 없는 게 FM 혹시 해보셨어요? 아, 네. 네. 풋볼 매니저. 한 번 계약 잘못 들이밀었다가 에이전트랑 관계 망가지면 돈 많이 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거의 그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델 베커의 그 커다란 이고에 굉장히 크게 스크래치가 나는 그런 제안이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라고 이제 오델 베컴이 생각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패커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돈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내셔널 게임이었으니까 향후에 남아있는 인터내셔널 게임 일정을 뭐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일단 10월 말에 덴버와 잭슨빌의 경기가 이제 런던 웸블리에서 있고요. 와 진짜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뭐 덴버가 좀 회복하기를 바라야죠. 네. 네, 그리고 11월 중순에 이제 사상 처음으로 독일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뭐 팬분들이 익숙하실 만한 그 바이에른 뮌헨 그 축구 클럽의 홈구장인 이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시애틀과 템파베이의 경기가 있을 예정이에요. 근데 시애틀이 지금 공격력이 꽤 좋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나름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인 11월 21일에 이제 먼데이 나잇 풋볼로 샌프란시스코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지구 라이벌전이 이제 멕시코의 아즈테카에서 열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3번의 더 인터내셔널 경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애틀과 템파베이 경기가 좀 많이 기대가 되네요. 독일이니까 또 독일 팬들은 어떤 분위기, 어떤 문화로 이 NFL을 받아들일까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또 그 게르만 민족이라 키도 크고 덩치도 좋잖아요. 저는 독일 사는 라인맨 한번 언젠가는 구경을 해보고 싶거든요. 굉장히 좀 찰떡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 경기도 나중에 또 11월 중순이라고 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또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뉴욕 자이언츠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38대3 빌스가 스틸러스를 그냥 찍어 눌렀습니다. 트루비스키 더비였어요. 경기 끝나고 나서 트루비스키랑 그 조시 앨런이 포옹하는 게 또 화면에 잡혔었거든요. 뭐 두 선수가 물론 주전과 백업이라는 이제 신분 차이는 있었으나 어쨌든 한 시즌 좀 함께 뭐 한솥밥을 먹었었기 때문에 나름 또 친분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선발로는 뛰지 못했던 트루비스키였고 그때 그 시즌 프리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사람이 입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확실한 실력 차를 양 팀이 좀 보여줬고 이제 전반전에 이미 게임이 좀 터졌습니다. 이날 조시 앨런이 424야드에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이 스테펀 딕스에게 또 터치다운을 연결하면서 이날 통산 150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했고 퀸튼 모리 선수가 이제 1야드 지점에서 펌블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날 5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앨런이 스틸러스의 강한 수비를 상대로도 이렇게 좀 파괴적인 모습을 보인다. 네, 그런 걸 살펴보면 뭐 지금까지는 좀 가장 강력한 MVP 후보 중 한 명이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날 뭐 딕스도 102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기록했으니까 굉장히 잘했는데 이날 게브리엘 데이비스가 진짜 쩔었습니다. 이날 이제 오프닝 드라이브에서 98야드짜리 터치다운 기록한 이후에 두 번째 터치다운이 대박이었는데 그 1대1 찬스에서 민카 피츠패트릭이랑 붙었거든요. 근데 공을 딱 잡아서 민카 피츠패트릭이 공을 뺏으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공을 뜯어내가지고 터치다운을 만드는 모습. 진짜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이 좀 인상 깊었던 그런 경기였고 데이비스가 사실 지난 시즌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로 좀
한 단계 좀 확실히 올라섰다. 좀 음. 풋볼에 눈을 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날 이 올 시즌 드래프트 5라운드에서 뽑았던 칼리 샤키어 선수가 3번의 캐치 75야드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사실 올해 드래프트였고 5라운드에서 뽑은 선수였기 때문에 기대치가 크지 않았던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기대 이상의 좀 맹활약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전반 종료 직전에 데뷔 첫 리시빙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었는데 뭐 경기 초반에 점프 캐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뭐 여러 좋은 플레이들이 있었고 지난 시즌 끝으로 이제 콜 비즐리 선수가 팀을 떠났잖아요. 그 콜 비즐리가 위치하고 있던 슬롯에서 활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또 찾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빌스가 뭐 우수한 리시버들이 많기는 하지만 또 언제 또 뭐 부상이나 뭐 그런 이슈들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샤키어 같은 좀 뭐 하위 라운드에서 뽑은 선수들이 뭐 로테이션 멤버로 활약을 해준다면 뭐 빌스는 점점 더 이제 약점이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 얘기로 좀 넘어가면 트루비스키가 이제 시즌 초반에 선발 쿼터백으로 낙점을 받았는데 이거는 진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개 못하면서 이런 표현이 너무 과격하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진짜 말 그대로 개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발 자리를 뺏겼고 그 4주차에 교체 출장을 했었던 케니 피켓 선수가 선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뭐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데 나쁘지 않은 데뷔전이었다라고도 좀 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너무 강한 상대였기 때문에 뭐 빌스를 만나서 요 정도를 한 것만 해도 뭐 일단 나쁘지 않았다. 아직은 피켓에 대한 평가를 사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 선수에게는 너무 냉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빌스 원정에서 이제 선발 데뷔전을 치른다는 거는 뭐 피켓이 아니라 어떤 선수에게라도 분명히 좀 가혹한 환경이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 좋았던 점들을 찾아보자면 리바이 월레스의 인터셉션. 이날 이제 이 피츠버그의 올 시즌 8번째 인터셉션이었는데 현재 빌스, 레이븐스와 함께 그 팀 인터셉션 공동 1위에 올라 있거든요. 물론 이제 민카의 지분도 상당히 있고 그 세컨더리가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스틸러스가 물론 이제 수비 쪽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양 팀으로 좀 분류가 돼 있는 팀이잖아요. 그런 팀 사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 수비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이제 저는 스페셜 팀에 좀 문제가 많았다라고 이제 좀 짚고 싶은데 이날 필드골 블락을 하나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근데 오프닝 드라이브에 터치다운 맞고 나서 머프드 펀트 나왔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펀트 길이가 굉장히 짧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짧았어요. 그러면서 이 상대가 거의 하프라인 부근에서 이제 공격을 하게끔 만들어졌고 결국 이제 그게 또 터치다운까지 연결이 됐었거든요. 거기다가 33야드짜리 필드골 실패까지 뭐 전반적으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스페셜 팀이었고 뭐 공격 안 되고 스페셜 팀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꼬이는 상황에서 뭐 수비의 힘만으로는 빌스를 이기기는 어려웠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리바이 월러스가 이제 신의 계시를 받고 이제 스틸러스를 이적한 뒤에 이제 빌스 뭐 팬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홈커밍 데이를 했는데 물론 팀은 대패를 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좀 수확을 얻어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스페셜 팀도 사실 스틸러스 같은 이제 수비의 힘으로 끌어나가는 팀은 적어도 수비와 스페셜 팀 그리고 러싱 공격 정도까지는 좀 안정감 있게 뭐 상대를 좀 압박할 수 있어야만 이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TJ 와트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한 좀 점검 그다음에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 스틸러스입니다. 네. 그냥 마이크 톰린 감독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하면 경기 이제 중계 중에 캐스터가 그런 멘트를 했어요. 마이크 톰린 감독이 단 한 번도 로징 시즌이 없었는데 올 시즌이 어쩌면 그 첫 로징 시즌일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뭐 현재까지 성적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 보이죠. 사실 오랜 기간 이제 빅벤의 시대에서 뭐 살아왔기 때문에 뭐 톰린 감독도 빅벤의 덕을 본 것도 있었고 네. 뭐 이제 그거에 좀 익숙해져 있었겠죠. 근데 이제 빅벤이 떠난 첫 시즌에 좀
주전 쿼터백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예상됐던 시나리오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스틸러스와 빌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다음은 이제 LA 차저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입니다. 30대 28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이것도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스코어만 놓고 보면 와 재밌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뭐 마카의 경기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죠. 아니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뭐 다른 의미로 굉장히 재밌었어요. 사실 3쿼터까지는 이제 난타전으로 이제 펼쳐지면서 좀 많은 점수가 났고, 근데 4쿼터에 갑자기 이제 벽림픽이 가 되면서 좀 막장으로 흘러갔고, 좀 서로 좀 승리를 양보하는 그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원정팀 차저스가 좀 선물을 받아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죠. 이 경기에는 이긴 등신과 진 등신이 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사실 이제 오스틴 에클러나 닉첩 같은 이제 훌륭한 러닝백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지금 200야드가 넘는 러싱 야드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런 러싱 공격의 비중이 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런 풋볼의 경향에서는 굉장히 좀 보기 드문 경기 흐름이었고 또 러싱 공격을 좋아하시는 팬분들께는 굉장히 좀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이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보면 그만큼 좀 두 팀의 러싱 디펜스가 좀 형편이 없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차저스는 뭐 지난 시즌부터 익히 뭐 팬분들이 아시는 이 러싱 디펜스에 좀 약한 팀이었고 이라시아이 마세죠. 네. 언뜻 보면 이제 첫 4경기에서의 러싱 디펜스 지표가 좀 개선된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실상을 좀 들여다보면 조시 제이콥스, 클라이드 에드워즈 엘레어, 제임스 로빈슨, 데미언 피어스를 상대로 한 기록이었으니까 뭐 아주 리그를 지금 지배하는 러닝백을 만난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다 뭐 준저급입니다. 잘 하고 있고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리그 탑이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경기에서 닉첩을 만나다 보니까 좀 확실하게 좀 민낯이 드러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134야드 2개 터치다운을 허용한 것도 뭐 당연히 좋지 않았지만 러싱 시도당 7.9야드를 내줬다는 것은 분명히 좀 심각한 문제였다고 해야겠어요. 심각하다는 말로는 보통 표현이 안 되지 않나. 네. 이 정도면 거의 뭐 이라시아이 마세도 내가 문 열고 들어가는 이라시아이 마세가 아니라 이게 직원이 자동문을 열어주는 이라시아이 마세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좀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지금 엣지 러셔 조이보사가 한 8에서 10주 결장. 그다음에 랩테클 라션 슬레이터도 뭐 시즌 말미에나 돌아오면 빨리 돌아온다. 뭐 이런 소식이 있고 넘버 리시버 지금 키넌 앨런도 4경기 연속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수의 핵심 선수들이 지금 뭐 꽤나 장기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러싱 디펜스의 개선이 없다면 뭐 차저스가 올해도 좀 플레이오프에 나가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브라운스 역시도 뭐 러싱 디펜스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이제 애틀랜타에게 200야드 넘게 얻어맞았거든요. 러싱으로만. 근데 이날도 이제 238야드를 이 차저스에게 허용을 했습니다. 브라운스 역시도 뭐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브라운스 역시도 13주 차에 왓슨 선수가 돌아오기 전까지 많은 경기들이 남았는데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뭐 또이또이라도 가줘야 뭐 포스트 시즌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이날 경기에서 보여줬던 이제 수비에서의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는 이제 뭐 3쿼터까지의 내용이었고 이제 본격적인 4쿼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4쿼터 이제 10분여를 남기고 차저스가 이제 필드골을 성공하면서 30대 28로 역전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점수 그대로 남은 10분이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일이 좀 벌어지고 말았고 양 팀의 어떤 불안 요소 그 능남의 감독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유명호 감독님이죠. 유명호 감독님의 불안 요소가 뭘까? 이제 결국에 이제 브라운스는 이제 자코비 브리셋의 어떤 클러치 상황에서의 자꾸 에러들, 그다음에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들 이런 것들이 불안 요소고 차저스는 역시 이제 감독 리스크죠. 스텔리의 뭐 좀
무리한 이제 고포리 시도 이런 것들이 좀 양 팀의 불안 요소인데 그것들이 이제 좀 환상의 시너지 뭐 환장의 시너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환장의 콜라보. 예. 그런 뭐 시너지를 내면서 뭐 지켜보는 팬들 좀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이제 4쿼터 1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과정들 좀 살펴보면 브리셋이 이제 역전을 당한 뒤에 이제 공격권을 되찾아서 한 6분 이상을 소모하면서 이제 상대 진영 10야드 지점까지 갔어요. 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엔드존에 있던 아마리 쿠퍼에게 시도했던 패스가 인터셉션을 당하면서 이제 기회를 놓치고 말았고 이제 공격권을 뺏어온 차저스 입장에서 이제 두 번의 퍼스트다운만 갱신을 하면 이제 남은 시간을 모두 태우고 이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는데 뭐 아쉽게도 이제 한 번 갱신하는데 그쳤어요. 그러면서 자기 진영 46야드 지점 포스앤 숏 상황에 이제 놓여졌습니다. 물론 역전패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이제 2점 차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대의 타임아웃을 이제 모두 소진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펀트를 하고 나면 뭐 상대 진영 거의 깊숙이 피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시간도 1분여밖에 남질 않았기 때문에 뭐 마홈스나 브래디 로저스 이런 뭐 엘리트 쿼터백을 상대로 한다면 모르겠으나 자코비 브리셋을 상대로는 그래도 좀 차저스가 확실히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확률이 높죠. 네, 근데 여기서 고포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지없이 좀 실패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 진영에서 이제 역공을 당하는 좀 빌미를 제공을 했는데 그 이날 집에서 경기를 보고 있던 이 키넌 앨런이 이제 트위터로 What the fuck are we doing? 이라는 맞아요. 트윗을 남기면서 뭐 감정을 좀 여과 없이 표출했을 정도로 좀 차저스 팬들에게는 좀 PTSD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플레이 콜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감독의 일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필드 위에서 보고 있잖아요, 감독들은. 그러니까 한눈에 경기장이 들어오지 않는 데다가 그 카메라를 PD가 커팅을 하면서 여러 장면을 보여주는데 반해서 이거는 감독이 자기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제한된 시야 속에서 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알지만 근데 상황에 맞는 그런 플레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이 브랜든 스텔리 감독은 조금 이상하다.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 이게 플레이의 100% 정답은 없지만 100% 오답이라는 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오답에 가까운 선택지가 아니라 오답을 계속해서 찍고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경기 후에 스텔리 감독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고포릿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면 같은 상황에 다시 놓이더라도 같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제 롤에서 많이 얘기하는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우트란. 그래서 이제 향후 시즌에도 좀 계속해서 리스크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 클템 해설위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트라는 강팀의 특권이다. 근데 그럴 만큼의 차저스가 강팀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날을 뭐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분명히 이제 스텔리 감독의 결정 좀 아쉬움이 남고 사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프랑스가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정말 재밌는 건 이 공격권을 돌려받은 브라운스도 결국 이제 10야드 전진에 그쳤어요. 남은 1분 동안. 그래서 이제 54야드 필드골 기회를 이제 얻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신인 키커 케이드 요크가 결국 좀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이제 실패를 했고 결국엔 이제 차저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뭐 왓슨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브라운스 뭐 구단 그다음에 팬분들은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왓슨보다도 저스틴 터커가 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어쨌든 뭐 차저스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휴스턴 텍산스와 잭슨빌 제규어스의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13대6 텍산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상하게 이 텍산스만 만나면 작아지는 제규어스입니다. 이전까지 이 텍산스 상대 8연패에 빠져 있었는데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9연패가 됐고 반면 텍사스 입장에서는 이제 제규어스 상대 9연승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뭐 이 AFC 사우스에 좀 재밌는 먹이 사슬이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콜츠가 제기어스에게 늘 지금 뭐 당하고 있는데 네, 원정 가서 혼나고 있죠. 네, 또 텍산스에게 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최근의 기세 그다음에 어떤 이번 시즌의 뭐 로스터의 어떤 클래스나 뎁스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잭슨빌이 그래도 분명히 한 수 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과는 꼭 그런 것만으로 결정은 되지 않습니다. 올 시즌 이제 이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던 데미안 피어스 이 선수가 이제 올 시즌 4라운드에 뽑힌 러닝백인데 데미안 피어스가 이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99야드에 터치다운 하나 기록을 하면서 3경기 연속 이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날 이제 팀에 15번의 퍼스트 다운이 있었는데 이 중에 7개를 혼자 책임을 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2번의 퍼스트 다운이 페널티로 나왔던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공격에서 따냈던 퍼스트 다운이 총 이제 13번이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이 데이미언 피어스 선수가 책임을 져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휴스턴의 오펜스가 좀 이렇게 리빌딩을 해야 될 요소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여러 포지션에서. 근데 적어도 지금 러닝백 부분에서는 한 명 좀 튀어나오는 선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예, 그래서 뭐 기존에 렉스 버헤드도 있기는 했지만 이 데미언 피어스가 좀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와 함께 좀 기회를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백미가 4쿼터 5분 정도 남기고 나왔던 이 파워 러싱이었습니다. 태클 계속 뚫어내면서 상대 엔드존 코앞까지 전진을 하는 장면인데 혹시나 이 경기 안 보셨으면 이 부분이라도 꼭 이제 찾아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뭔가 저는 이 플레이만 놓고 봤을 때 마시언 린치가 좀 생각이 나는 그런 플레이였거든요.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 그러면서 이제 제츠의 브리솔 그리고 세인츠의 크리스 올라베 선수와 함께 강력한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 후보로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루키들 중에는 이제 눈에 띄는 쿼터백이 없기 때문에 뭐 러닝백이나 와이드 리시버 같은 이제 스킬 플레이어들 선수들에게 좀 문이 열려 있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피어스도 지금 팀 성적이 그렇게 좋기는 어렵지만 뭐 개인 성적으로 한번 좀 도전을 해보는 뭐 그런 시즌이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텍산스가 좀 뒤늦게나마 시즌 첫 승을 좀 신고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교스는 사실 이제 로렌스 선수가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모습 때문에 뭐 제교스 팬분들도 기대를 많이 하셨겠지만 리그의 어떤 보배 같은 존재잖아요, 이 선수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리그 전반적으로 이 선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제교스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경기만 놓고 보면 지난 시즌에 트레버 로렌스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저희가 방송을 안 하기는 했지만 잭슨빌의 최근의 약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 주까지 이겼으면 한번 잭슨빌 옷을 입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잭슨빌 옷도 있어요? 네, 뭐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날 이제 텍사스에게 졌다. 네, 그거를 이제 보고 나니까 뭐 차마 입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짜게 식었군요. 네. 다음에 또 기회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보자면 트래비스 이티엔 선수가 이제 71 러싱 야드, 43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100 스크리미지 야드를 넘겼습니다. 뭐 뜯어보면 이제 뭐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았어요. 뭐 오픈 상황에서 뭐 볼 건수를 못해서 펌블을 할 뻔했다가 이게 또 판정이 번복되면서 이제 인컴플릿 패스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었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았느냐 또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100 스크리미지 야드 이상을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고무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여전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이제 실질적인 첫 시즌이지만 이 선수의 2년차 시즌이거든요. 이 선수가 어쨌든 하위 픽이긴 합니다만 1라운드 지명을 받았던 선수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훨씬 더 잘해줘야 돼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렌스와 궁합이 좋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또 높은 순번에 뽑혔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다른 팀들은 이 ETN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고평가는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잭슨빌 안에서 자신을 좀 증명하고 커리어를 계속 좀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현재까지는 이번 경기 뭐 성적을 포함을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좀 리치픽이지 않나 그런 평가를 현재까지는 좀 내리고 있고 수비에서는 이제 올 시즌 1라운드 전체 27번을 뽑은 데빈 로이드 선수가
정말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현 시점에는 이 디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 단연 1순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상위 순번에서 이제 훌륭한 재능을 가졌던 엣지 러셔들이 많이 뽑히기는 했는데 오히려 이 지금 미들 라인베커 데빈 로이드가 좀 시즌 초반에는 각광을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와는 좀 관계없는데 블레이크 보틀스 전 선수가 이제 전 선수가 됐죠. 블레이크 보틀스가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2018년 이후에 이제 이 여러 팀의 백업으로 전전하다가 결국 이제 은퇴를 선언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2017 시즌에 이 AFC 챔피언십까지 이제 제기어스와 함께 이제 진출을 했었고 통산 17,649 패싱 야드, 103개 터치다운, 75개인데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기어스 프랜차이즈 사상, 뭐 프랜차이즈 역사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프랜차이즈 역사상 2위 기록이 되겠고요. 마크 브루넬 다음으로 이제 많은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받았던 드래프트 픽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커리어였다고 봐야 될 것 많이 같아요. 아쉽죠. 그래서 뭐 AFC 챔피언십에 갔지만 사실은 뭐 수비진의 강력함에 좀 뒤에 숨어서 갔던 이제 것이 사실이고 버스를 탄 거죠. 뭐 보틀스가 이렇게 반짝반짝했던 시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근데 어쨌든 뭐 긴 기간 NFL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텍산스와 제규어스의 경기 정리를 해보겠고요. 다음 살펴볼 경기는 시카고 베어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입니다. 29대 22 미네소타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생각보다는 바이킹스가 좀 무난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했었던 경기였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승리를 바이킹스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반한 때 이제 18점까지 바이킹스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뭐 좀 쉽게 승리를 거두는가 했어요. 근데 이제 후반에 뭐 바이킹스의 공격은 좀 잠잠해졌고 뭐 좀 야금야금 추격을 허용하면서 사실 한때는 이제 역전을 허용하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잘 살려서 역전을 하고 뭐 경기를 좀 마무리 지으면서 어쨌든 지구 라이벌전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바이킹스 입장에서 특히 좀 고무적인 거는 이 경기 막판에 좀 집중력 부족으로 아쉽게 좀 내줬던 경기가 지난 시즌부터 많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리드를 내줬는데 결국은 그 리드를 되찾아와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 이런 부분이 좀 고무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리뷰를 못 해드렸지만 이제 3주차 라이언스와의 경기에서는 45초를 남기고 역전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세인츠와의 런던에서 펼쳐졌던 경기도 24초를 남기고 이제 경기를 앞서가는 그런 이제 필드골을 성공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날도 경기 종료 2분 30여 초를 남겨둔 상황에서 역전 터치다운을 성공하면서 좀 연승을 이어가게 됐는데 바이킹스가 지금 경기 막판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커크 커즌스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커즌스가 경기 시작과 동시에 17번 연속 패스 성공을 시키면서 와 커즌스 맞아?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었고 이날도 이제 총 그 경기 끝나고 나서의 스텝 보시면 41번의 패스 시도 중에 32번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70% 후반대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296야드에 뭐 인터셉션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만 또 터치다운도 하나를 기록을 했고 쿼터백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제 경기 막판에 팀이 뒤지고 있을 때 팀을 역전으로 이끄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사실은 이제 저는 커즌스에게서 기대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늘 해왔었는데 올 시즌의 커즌스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어설프기는 했는데 직접 이제 쿼터백 스닉으로 몸을 던져서 또 역전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커즌스한테 좀 자주 볼 수는 없었던 모습이었는데 네. 어쨌든 이번 시즌 좀 초반 기세가 굉장히 좋고 이제 케빈 오코넬 감독 체제 하에서 좀 기존에 커즌스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 좀 많이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올 시즌에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가 있죠. 저스틴 제퍼슨 선수가 또 맹활약을 펼치면서 이날 이제 12번의 캐치 154 리시빙 야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뭐 경기에 따라서 약간은 이제 좀 주춤하는 모습도 있긴 했습니다만 올 시즌 5경기 치른 시점에서 지금 547야드 기록하면서 리시빙 야드 부문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즌이 많이 남았으니까 좀 지켜봐야겠지만 올해 공격 선수상을 한번 좀 저스틴 제퍼슨이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바이킹스가 이제 시즌 초반에 NFC 노스 지구 라이벌 세 팀을 모두 홈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었어요. 네. 근데 그 세 경기에서 모두 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뭐 향후 타이브레이커에서도 굉장히 좀 유리함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패커스가 자이언츠에게 패하면서 3승 2패로 이제 한 걸음 물러섰기 때문에 맞아요. 바이킹스가 좀 지구 단독 선두로 좀 기분 좋게 올라섰습니다. 바이킹스 부문 온다. 그래서 이제 옷을 입고 왔어요. 제가 이제 여러 팀의 옷을 뭐 조금씩 하나씩 가지게 되다 보니까 네. 그때 잘 나가는 팀의 옷을 입고 오면 저도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거 밴드웨건 아닙니까? 네, 뭐 그때 일희일비하면서 네, 그 기세에 좀 올라타겠다 뭐 이런 네. 작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이킹스의 시즌 출발이 조금 놀라운데 굉장히 좋은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세를 좀 이어간다면 어쩌면 지구 우승도 뭐 꿈은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베어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이제 후반전에 한대 역전까지 성공을 했지만 결국 이제 승리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쉬워요. 사실 이제 4쿼터 초반에 베어스가 2점 차까지 추격했던 상황에서 실제 경기 내용보다는 더 이른 시점에 역전이 나올 뻔도 했었거든요. 네. 사실 저스틴 필즈가 이제 52야드 빅플레이 러싱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이 스미스 마르셋의 일리걸 블락 페널티가 불리면서 무효가 되고 말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스미스 마르셋은 좀 상대의 플라핑이 아니었느냐. 뭐 종목은 좀 다르지만, 네, 그래서 뭐 그런 항의도 있었지만 뭐 심판의 판정은 이제 변하지를 않았고 리플레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필즈가 굉장히 좀 뭐 빠른 선수고 스미스 마르셋의 좀 과도한 그 뒤쪽에서의 블락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그 선수를 제치고 이제 지나갈 만한 동선을 밟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불필요한 과욕이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사실 더 결정적이었는데 그 마지막 공격 과정에서 이제 카메론 덴칠러에게 이제 공을 빼앗기면서 그대로 베어스가 패배를 당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사실 필즈의 패스를 잡은 시점에서 이미 퍼스트다운의 갱신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 막판이었고 이제 시간을 그렇죠. 멈추기 위해서 빨리 사이드라인으로 가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 스미스 마르셋이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이제 몇 야드라도 더 나아가야겠다고 하다가 이제 좀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범하고 말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2년 차니까 아직 경험도 적고 지난 시즌 1년간 바이킹스의 몸을 담았다가 이제 곧바로 방출이 됐던 좀 아픔이 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뭐 자신을 좀 방출한 팀을 상대로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좀 도구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이렇게 몇 걸음 더 뛴다고 뭘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본인이 빨라도 공보다 빠를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빨리 사이드라인 나가서 쿼터백한테 공 주고 그 시간 동안 패스 한 번 더 받는 게 이득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했다는 건 왜 이 선수가 미네소타에서 잘렸는지 뭐 그런 것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어쨌든 이게 풋볼 IQ가 좀 낮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장면들이 아닌가. 예. 사실 베어스가 이 경기를 이겼으면 베어스, 바이킹스, 패커스까지 모두 3승 2패로 이제 지구 공동 선두 그룹을 형성할 좋은 기회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놓치면서 2승 3패까지 좀 밀리고 말았던 베어스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네소타가 승리를 가져갔고 지구 단독 선두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카고 베어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라이언스와 패트리어츠의 경기입니다. 이게 제가 올 시즌 웃을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 입꼬리가 귓가로 이렇게 쫙 이제 끌어올려져 올라가는데 29대0 패츠가 셧아웃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역시 이제 그 우리 영감님이 고프, 다놀드 이런 이제 그 오라인이 뚫렸을 때 당황하는 친구들 굉장히 잘 잡거든요. 이날도 여지없이 공격을 원천 봉쇄를 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이제 이 베일리 제피 선수가 선발로 나섰는데요. 맥존 선수가 이제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이넥티브가 됐고, 브라이언 호이 선수가 지금 컨커션으로 IR에 올라갔기 때문에 서드 스트링 쿼터백인 이 제피 선수가 선발로 나설 수밖에 없던 경기였습니다. 이 영감님 밑에서 선발 출장한 15번째 쿼터백. 새삼 그 자막을 보면서 영감님이 얼마나 오래 장기 집권을 했는지를 또 새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고, 그
첫 선발 경기에서 이제 제피 선수가 선발승을 따냈습니다. 이날 이제 스탯 보시면 21번의 패스 시도에 17번 성공, 188야드, 터치다운 하나, 인터셉션 하나. 뭐 선발 데뷔전 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날 이 선발 데뷔전을 치르는 베일리 제피 선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라몬드레 스티븐슨 선수가 정말 맹활약을 했습니다. 이날 데미안 해리스 선수가 또 햄스트링 쪽에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스티븐슨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날 161 러싱 야드에 14 리시빙 야드, 총 175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베일리 제피 선수를 도와줬고, 이 기록이 또 이 스티븐슨 본인의 커리어 하이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코비 마이어스도 뭐 리시버 중에서는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1야드에 한 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최근 이제 시즌 초반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라이언스의 오펜스가 굉장히 좀 핫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패트리어츠는 이제 주전 쿼터백이 못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라이언스가 좀 대승을 거두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봤는데 뭐 결과는 좀 정반대로 나와서 저는 좀 놀라웠고, 결국에는 이제 29점을 기록한 뭐 공격팀도 칭찬을 해야겠지만 이 라이언스의 핫한 오펜스를 뭐 셧아웃 시켜버린 이 디펜스의 힘을 좀 칭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선수예요. 공포의 빨간 도시 주돈 선수인데 주돈 선수가 이날 이제 2개의 색, 4번의 쿼터백 히트, 1번의 태클 폴 로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두 번째 색이 스트립 색이었거든요. 펌블까지 유도를 해냈던 이 맷 주돈이었고, 그 펌블이 카일 더거 선수의 픽6로 또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또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영감님이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어떻게 포켓을 뚫으면 고프가 당황하나 이거를 정말 알고 준비를 해온 느낌이었거든요. 이날 이제 고프도 좀 유령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었고, 라이언스는 뭐 거의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이날 이제 드라이브들 보면 처음에 이제 포스트다운 컨버전 실패 이후에 인터셉션, 펀트, 펌블, 펀트, 그리고 전반이 끝났거든요. 그리고 후반에 포스트다운 컨버전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그리고 닐다운하고 경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라이언스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디안드레 스위프트 못 나왔죠. DJ 차크 못 나왔죠. 이제 고프를 도와줄 수 있는 선수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날 이제 패트리어츠의 수비를 만난 것이 고프에게는 정말 좀 아곤이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라이언스 공격의 파괴법이 나왔잖아요. 앞서 이제 시즌 초반에 라이언스 공격이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라이언스 공격의 파괴법이 나왔기 때문에 또 NFL이 저희가 많이 얘기하듯이 카피캣 리그잖아요. 이 다음에 상대하는 팀들이 라이언스의 수비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이 경기를 청사진 삼아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나올 텐데, 댄 캠벨 감독이 또 어떻게 준비를 잘 해올지 이런 부분들도 향후 라이언스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라이언스 입장에서는 이제 점수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후반전에 계속해서 이제 고포렛을 뭐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고프는 부담을 느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악순환으로 흘러갔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부담 주면 잘 못하는 선수잖아요. 그냥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좀 앞선 경기들에서 많은 득점을 내고도 승리를 하지 못했던 것이 뭐 라이언스 입장에서는 좀 더 뼈아프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한 주였을 것 같고, 결국 이 디안드레 스위프트의 러싱 공격에 좀 의존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스위프트가 나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좀 공격력 감소가 좀 급격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단은 라이언스를 상대로 질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믿고 있었거든요. 예. 라이언스가 아직은 패츠를 꺾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라이언스가 이날 경기를 보면서도 뭐 점수 차는 크게 많이 났습니다만 옛날의 라이언스랑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도 좀 받았기 때문에 뭐 향후 시즌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패츠와 라이언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시애틀 시혹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경기입니다. 39대 30에 뉴올리언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지금 이제 한창 메이저리그 시즌이잖아요. 시애틀 메리너스가 또 입에 붙어가지고 메리너스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6번의 리드가 바뀌었던 경기. 양팀 합계 총
71점이 나온 경기에서 정말 세인츠가 극적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이날의 히어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테이서밀이었다 이렇게 네.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이미스 윈스턴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쿼터백 역할은 앤디 달튼이 소화를 하기는 했는데 뭐 달튼은 사실상 좀 조연이었고 네. 이제 뭐 득점이 나오는 좀 반짝반짝한 하이라이트들은 테이서밀이 대부분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힐이 지금 이날 공격 그 스냅 상황에서 23번 등장을 했어요. 이게 비율로 따지면 30% 정도니까 한 3번에 한 번만 나온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번의 러싱 시도를 해서 112야드에 3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고 한 번의 패스 시도만 딱 했는데 그거를 이제 성공을 시키면서 22야드 터치다운까지 또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커리어 한 경기 최다 러싱 야드도 기록을 했고 뭐 이래저래 좀 최고의 하루를 보냈던 테이섬 1위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테이섬이를 쿼터백으로도 사용을 해보려고 했던 시도를 세인츠가 안 한 게 아니었고 뭐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의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 이 테이섬일 선수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은 이 스위스 아미 나이프다. 결국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날 넘버 1, 2 리시버 이제 마이클 토마스나 자비스 랜드리가 모두 부상으로 나오질 못했고 또 주전 쿼터백 윈스턴까지 없었다 보니까 세인츠 입장에서는 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공격을 여하이 풀어가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테이서미를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사실은 이제 원래 타이트엔드로만 쓰려고 했는데 이날은 이제 쿼터백 위치에 세워서 직접 공을 잡아서 이제 디자인된 런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고 네. 그게 좀 잘 통하면서 이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테이서미도 잘했지만 이제 세인츠 코칭 스태프의 게임 플랜도 좀 훌륭했다 이렇게 좀 칭찬을 해야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모처럼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가 하나 있죠. 엘빈 카메라 선수가 또 모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카메라가 이날은 이제 194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시즌 최고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사실 뭐 부상도 있었고 또 오프 시즌에 뭐 약간 구설수에도 오르면서 좀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적어도 이날만큼은 이제 우리가 알던 엘빈 카메라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세인츠가 지금 이제 2승 3패밖에 되지는 않지만 뭐 팬서스는 워낙 안 좋고 뭐 펠컨스가 뭐 기대보단 좀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분명히 약점이 많은 팀이고 이제 남은 팀은 이제 벅스인데 벅스가 이제 예년의 어떤 뭐 강력한 모습 뭔가 단단한 모습과는 조금 지금 거리가 멀어 보이거든요. 뭐 리시버진의 부상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 브레이디 선수가 지금 이제 그 이혼설에 휩싸이면서 사실 이런 그 개인사에 큰 이슈가 있으면 경기 100% 집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지구 라이벌 세인츠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그게 또 스포츠의 냉정한 세계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이미스 윈스턴이 훈련에 좀 복귀를 할 것으로 보이고 뭐 이제 주전 리시버들까지 돌아온다면 테이서밀까지 더해서 좀 세인츠가 다양한 무기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토마스나 자비스 랜드도 있고 뭐 엘빈 카마라도 지금 폼이 올라왔고 뭐 유사시에는 테이서밀까지 있으니까 네. 뭐 상대 팀들 입장에서는 좀 막아야 될 선택지가 많아 보이는 게 지금 세인츠의 오펜스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한다면 이제 벅스와 좀 지구 우승 경쟁을 좀 끝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시애틀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시애틀은 이제 전반적인 경기 내용에서는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러 차례 이제 빅 플레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전을 만들어냈었는데 이날 이제 4개의 터치다운이 모두 레드존 바깥에서 나온 빅 플레이였습니다. 50야드, 35야드, 그리고 40야드, 69야드의 빅 플레이들로만 이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었던 시애틀이었고 뭐 아직 5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쿼터백 지노 스미스가 113.2의 패서 레이팅을 기록하면서 지금 NFL의 그 모든 선발 쿼터백 중에 가장 높은 패서 레이팅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시즌 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으면 놀랐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지노 스미스가 내가 경기를 하는 걸 안 봐서 그렇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 사실 과거의 성적이라는 거는 뭐 비디오로도 남아 있고 네. 스탯으로도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노 스미스가 다소 좀 허풍을 떤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과거에도 이제 패서 레이팅 만점을 기록했던 한 경기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디논 스미스가 그래도 지금 5경기 동안 꽤나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더 좋은 선수였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뭐 슬슬 좀 내려도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모르는 게 끝까지 가봐야 돼요. 네. 팀 티보도 그때 당시만 해도 최고의 쿼터백인 줄 알았던 분들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팀이 디논 스미스의 이런 약진에도 불구하고 2승 3패밖에 지금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좀 아쉽다고 해야겠죠. 뭐 그 원인은 뭘까? 결국 이제 수비 쪽에서의 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인데 개막전을 제외한 나머지 4경기에서 지금 최소 27점 이상씩을 계속 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경기당 30.8점을 내주고 있는데 이게 리그 31위, 32위는 이제 라이언스입니다. 네. 네, 그리고 경기당 평균 430야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리그 최하위 기록이에요. 그래서 뭐 가뜩이나 뭐 바비 웨그너 그다음에 뭐 DJ 리드 이런 선수들까지 내보내면서 뭐 시즌 출발 시점에서도 뭐 수비진의 뎁스나 클래스가 높지 않았는데 이제 시즌을 치러 가면서 뭐 LJ 콜리어라든지 뭐 자말 아담스라든지 이런 좀 각선의 핵심이 되어줘야 될 선수들이 또 장기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상대 팀들에겐 좀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뭐 어쨌든 수비 쪽에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애틀과 뉴올리언스의 경기 살펴봤고요.